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함에 앞서서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달러의 가격, 달러 인덱스의 장기 화면입니다. 저 그 이전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1980년도까지만, 70년도, 68년도까지만 해서 달러의 장기적인 흐름이 보이시나요? 쭉 꺾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추세를 이탈할 정도로 과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쵸? 113.738 실시간 지수입니다. 그리고 160 이 가격을 넘었던 적이 있고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더 쭉 상승해 있어요. 쭉 꺾여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어떠한 그림이다?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과한 상승이 나와 있어요. 추세를 이탈하는 상승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일명 슈팅이라고 하죠. 자, 얘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꺾이겠죠. 어느 기준점인가 얘가 좀 섰잖아요. 쓰게 되면 꺾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쓰게 되면 꺾이는 시기가 와요. 그쵸? 그리고 이때는 미국의 펀더멘탈이 매우 강할 때이다. 지금은 미국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죠.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제 경찰 노릇을 안 하고 이제 빠지고 있죠. 그쵸?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기를 버리고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즉 예전과는 천양지 차이의 미국의 파워예요. 물론 미국이 여전히 강하지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약해져 있죠. 그런데 연준의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예전 그림으로 해서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자, 얘가 차익 실현에 나올 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사실 그리고 이 화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 화면으로 보시죠. 더 잘 보이죠? 1980년대, 1970년대. 자, 보이시죠? 쭉 하다가 지금 슈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이 달러의 가격이 꺾여가는 게,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는 게 종이돈의 화폐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이돈의 기축통화의 자리를 이제는 CBDC가 대체하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바로 디지털 통화, 이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죠. 리플과 XRP를 통해서. 그게 바로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그리고 NFT와 코인, 이 세상이 나온 이유입니다. 2008년도에 제로금리, 은행은 제로금리로 가면 망합니다. 금리를 0으로 낮춰도 경기가 부양되지가 않아. 사람들이 신용 창조를 예전보다 많이 안 해. 대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통화 승수, 대출량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했다? 돈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달러를 찍어서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와 바로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그대로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뿌려버려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했다는 거죠.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안 돼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냥 은행에 바로 수여를 해버렸죠. 이 세상이 바로 블록체인, CBDC, NFT, 토큰, 메타버스, 가상경제, 인공지능, 바로 4차 산업의 세상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이게 리플과 XRP, 2004년도부터 라이언 푸거유에서 바로 기술이 응축되어 왔죠. 그리고 2012년도에 오픈코인이 되면서 제드 맥케일러, 그리고 데이비 슈왈츠, 그리고 아서 브리또, 그리고 이제 크리스 라슨이라고 하는 HSBC, IMF 자금이 붙게 되죠. 전 세계 쩐주의 자금이.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2013년도에 미국의 벤처에 바로 투자를 받게 되죠. 구글 벤처스. 그리고 피터 트리라고 하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죠. 페이팔 마피아들과의 함께 피터 트리의 그 중심에 있다. 페이팔 마피아에 누가 있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유튜브의 스티브 첸, 그리고 링크드인의 리드 오프만, 그리고 세콰이어 캐피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페이팔 마피아들과의 커넥션.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바로 글렌 허친스.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있는 그레이스켈의 바로 베리 실버트. 그리고 연준, 비자, 마스터카드, HSBC,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바로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수백 년간의 자본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 꼭지점에 있는 로스차일드. 전 세계 금융 기득권의 꼭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자금들과 함께 다음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대륙. 얘네들이 바로 핵심 정점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러시아, 인도, 브릭스를 포함하죠. 자, 그리고 이들 나라 국가들의 아세안, 남미, 그리고 중동, 여기에 바로 디지털 통화, 종이돈이 디지털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중앙은행은 바로 디지털 통화로 바뀐다. 이 중앙은행들의 혈관이 만들어진다. 디지털로.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송금 시장과 외환 시장, 환전 시장, 그리고 카드, 무역, 이런 갖가지 거래 규격이 바로 CBDC를 통해서 송금이 되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그래서 XRP는 이 연결 브릿지이자 브릿지 자산으로서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금들을 이동해 나가기 위해선 1000억 개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끊임없이 올려서 100만 분의 1까지 쪼개게 만들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자, 전 세계의 거액결제용, 송금 시장, 스위프트 시장을 움직이는 건 누구다 유일하게? 바로 리플과 XRP이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이유죠. 그런데 자, 오늘 가격을 좀 보시죠. 리플이 681원. 자, 급등이 나오고 소송에 대한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자,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 현재 급등 나오고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훅 빠지진 않고 현재 눈치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소송의 결과물이 딜레이가 되면 밀리겠죠. 그리고 밀리지 않고 버텨준다면 다행이고요.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쳐서 더 상승이 나오겠죠. 원래 자리까지 가겠죠.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송과 관계없이 소송은 그냥 진행하는 부분이다. 이미 판은 다 정해져 있다. 자, 이미 제가 이 달러의 가격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를 만들어가는 국가의 기득권을 언급드렸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브릭스, 이들 나라 국가들의 모든 핵심 쩐주들과 세력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바로 리플과 XRP, 전 세계 CBDC, 자국 돈의 CBDC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소액 결제용, 소매용 CBDC가 아닌 거액 결제용, 전 세계 국경 간 바로 결제에 쓰이는 CBDC를 옮기는 것은 XRP 단 한 가지이다. 이게 바로 리플이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87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증시 대비 선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증시를 보게 되면 한국 증시 코스피가 0.56, 코스닥이 0.72, 자, 약보합권,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해외 증시, 자, 니케이가 0.59 상승, 그리고 상해가 0.26, 강보합권, 그리고 항생은 1%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 S&P, 다우 하락을 했는데요. 증시 대비해서 코인 시장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건 원달러, 원화의 약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1427원. 어마무시하죠? 원화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는요. 위안화, 달러 반대편에 있는 위험자산은 굉장히 죽을 맛이에요. 원화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달러의 가격이 현재 114.02. 물론 얘는 실시간은 아닙니다. 아까 봤던 화면이 실시간이에요. 이 달러의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물가가 있다. 다행히 유가가 달러 초강세와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76.71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얘가 더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달러의 초강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꺾이고 있지만 얘가 더 꺾이게 되면 물가가 하락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와 원화와 미 국채 금리가 같이 하향 안정화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FOMC를 움직이는 바로 유가에 대한 핵심 지표입니다. 이게 유가, 물가, 금리, 환율 3대 지표이죠. 우리가 뭐라 모르고 살았던 것 뿐이고요. 이제 알면 되는 부분이에요. 9월 기대 인플레이션 4.2%, 2달 연속 하락, 물가 진정되나. 소비자 물가 전망에 해당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달 연속 떨어지면서 물가 급등세 진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자, 물가도 미국과 한국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어요. 얘가 차익 실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또는 중국 봉쇄 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락다운이 해제가 되지 못했던 곳에 해제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와 함께 물가가 꺾이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일시적이더라도 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증시 내폭락에도 비트코인 반등, 강한 손 때문이다. 자, 이거는 뭐 큰 손이나 뭐 이런 거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큰 그림에서 같이 움직여 가지만 또한 다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의 흐름은 주식보다는 코인 시장이 100배 이상 성장한다. 왜? 그 문명의 중심이 기업, 회사에서 바로 블록체인으로, 토큰과 코인으로, 메타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성장하진 않잖아요.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도 빅테크 하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무척 싸다는 부분이죠. 피터 쉬프, 연준이 항복하고 인플레이션이 이긴다. 금을 사라. 자, 비트코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 사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은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 인플레이션 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중요한 건 그냥 이분이 얘기하는 건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크로 경제학자나 노벨 경제학자, 그리고 물론 참고만 하되 필터링을 해서 내가 가진 정보와 가치 흐름을 맞춰서 세상을 관점을 바라보고 또한 매크로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달러 초강세의 1월 이후 최저, 국제유가가 1월 이후 최저라는 소식이에요. 얘가 최저이면 물가가 바뀔 확률이 높겠죠. 얘가 원자재에 뭐가 있죠? 국제유가가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에 뭐가 있죠?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그리고 곡물, 그리고 금, 이런 원자재가 있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건 국제유가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건 분명히 모멘텀이 바뀔 수 있는 흐름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다? 유가가 40에서 60불을 수년 동안 이미 40에서 60불 달러를 굉장히 한 5년 이상 동안 40에서 60불 바닥에서 기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배에 정박해 있다가 바로 글로벌 공급을 줄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튀었죠. 이게 다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얘가 떨어지게 되면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스탠스를 바꾼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꺾인다. 얘가 꺾이면 어떻게 된다? 원달러 환율이 꺾인다. 원화의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코인 시장이 강세가 나온다. 주식 시장이 강세가 나온다. 자, 이제 흐름이 한눈에 보이시죠? 그쵸?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미 매크로 지표에서는 이미 모든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주하는 환율, 과거와 다르다지만 정부, 안정화에 안간 힘이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연준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하나 미 국채가 압도적으로 많죠. 지난번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외환 보유고 다시 한번 1번 미국 국채, 2번 국제결제통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3번 금, 4번 IMF 통화 인출권 SDR. 이 중에 미 국채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걸 일부 팔 수도 있지만 대량으로 팔 수가 없다. 미국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통화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구두상 말고 실개입할 수 있는 자금이 그다지 아무리 양이 많아지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정하는 거예요. 물가가 이 FOMC에서 스탠스를 정하리라 생각을 해요. 어느 기준점인가 미디어가 공포를 부르짖고 있다가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바뀝니다. 지난 역사가 그랬어요. 극단으로 하락 방향이건 상방 방향이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기점이 옵니다. 그게 바로 물가의 우크라이나가 될지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그리고 월마트, 메타버스 로블록스의 몰입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부분이죠. 월마트도 이 메타버스와 가상경제와 블록체인에 계속해서 투자를,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바로 대형 업체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가상경제에서도 상거래가 가능하게끔 이미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어 왔다. 저스틴 선, 내년 상반기에 트론 한국 사무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에 바로 제드 맥케일럿과 저스틴 선이 바로 트론과 그리고 스텔라를 만들어서 나갔죠. 자, 그리고 미국 주택 임대 시장 2년 만에 하락세 전환, 당연한 부분이죠.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주식, 부동산, 그리고 모든 가격이 신흥국 통화와 함께 달러 반대편에 있는 모든 가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혈액을 잠궈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겠죠? 모든 흐름은 지난 흐름 연준이 정해왔다.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수백 년간 영국과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수백 년간 수도꼭지를 잠갔다 풀으면서 경기를 확장시켰다가 경기를 수축시켰다가 바로 지난 문명의 중심에 있었다. 그 기득권의 최정점에 리플과 XRP를 통해서 다음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디즈니, NFT 전문 변호사 채용했다. 웹3 산업 진출 가속화. 디즈니에서도 NFT 변호사 전문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뭐 법률적이건 뭐 개발자이건 그리고 산업 진출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엔터 입장에서는 사실 엔터뿐만 아니라 월마트,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에게 예전에는 인터넷을 적용시키지 못했다면 그리고 SNS를 적용시키지 못했다면 블로그를 적용시키지 못했다면 이제는 메타와 블록체인을 적용시키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두 가지 심장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으냐가 바로 기업의 생존을 가리게 됩니다. 리플의 홈페이지에 사명에 나와 있죠. 가치의 인터넷 웹 3.0에 바로 리플과 XRP가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 내년 1분기까지 상승 제2위 외환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자, 굉장히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서 더 겁을 주고 있죠. 그쵸? 이 확률은 무척 낮고요. 그리고 어느 기준점인가 지켜봐야 되겠죠. 환율은 뭐가 결정한다? 물가가 결정한다. 계속 언급드렸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또는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어떠한 부분, 유가가 이미 꺾여져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본이 22일 시장 개입 규모 30조 원 추산, 엔화 약세는 다시 가속화된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수 개입 규모가 약 3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자, 엔화는 이미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넘어서 더 이상 정부 부채는 사상 최대 부채, 거의 사상 세계 최고 1위 수준이에요. 부도가 안 나는 게 일본의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 그 부분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일본도 더 이상 한계치에 봉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그 기준점으로 해서 이미 CBDC를 오래전부터 유럽과 미국과 함께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이미 이 모든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회복, 12월 만에 처음 플랜 B, BTC, 비트코인 투자가 지금이 적기이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사고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더 크게 빠지더라도 지금은 매입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이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요. 한마디로 미 연준 인사들 인플레 수준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니까 인플레를 명분으로 해서 엄청나게 털을 깎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플레가 꺾여지면 명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 방송은 매크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 있던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세상은 지금 모습과의 180도 다른 모습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장기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력을 보게 되면 어디가 있죠? 야후. 자, 그리고 실버레이크. 야후에는 누가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있다. 자, 실버레이크에 누가 있다? 바로 글렌 허친스가 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는 누구랑 관계가 있다? 미국 연준의 뉴욕 연은과 관계가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뉴욕 연은. 자, 합쳐보게 되면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CT 이런 부분들은 또 합쳐진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글렌 허친스와 바로 소프트뱅크가 있다. 글렌 허친스가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끝까지 생존할 것.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끝까지 생존시킨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끝판왕은 누구다?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공동 창업자와의 대화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 SEC의 감독권 추종과 관련해서는 SEC의 최근 태도는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입장과 크게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 이후 SEC 위원장이 포스 블록체인은 투자계약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소송이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CFTC와 SEC와의 이 규격이 나와야 되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장기간 보유 중이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호주 중앙은행 내년 중순 자체 CBDC 파일럿 테스트 진행한다. 2023년 중순께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 호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자, CBDC 서로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로 묶습니다.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나로 묶죠. 중요한 건 서로 다른 국가마다 플랫폼에서 CBDC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이죠. 그쵸? 중요한 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걸 연결시키는 것보다 국경 간 거액 결제용을 연결시키는 혈관은 누구다? 바로 XRP 리플이다. 이 부분을 인지하느냐 인지 못하느냐가 평생 투자할 수 있느냐. 지금 가격을 넘어서 700원은 보이지도 않는 가격, 7,000원을 넘어서 70만원을 넘어서 100만원을 넘어서 과연 평생 투자할 수 있을지 본인의 확신에 따라 그 부분이 달라지겠죠. 저는 지금 가격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실 소송은 지나가야 또한 빨리 또 지나가야 인프라가 깔려 나가면서 펀더멘털이 확장을 하게 되면서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XRP 차익 실현 매물의 털썩, 리플 SEC 소송 기대감 컵나. 자, 이거는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소송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이 안 나오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결과가 그리고 합의를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에 나오겠죠.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밀리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소송은 큰 그림에서 방향성은 나와 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글로벌 기득권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는지, 법정화폐 시스템이 이미 끝나간다는 거, 달러의 방송 첫 화면에 언급을 드렸죠. 끝나간다는 부분, 100년의 그림에서 이렇게 꺾여가고 있다. 달러가 끝이 간다는 부분은 종이화폐가 끝나간다. 다음번 기축통화는 이제 디지털이다. 디지털을 연결하는 거다. 이제 기축통화는 없다. 즉 XRP와 리플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세계 CBDC가 통용되는 스위프트 2.0의 세상이 도래한다. 디지털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전세계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만들어가는 바로 디지털의 넥스트 패러다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송 같은 건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단기간에 중기간에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매입한다. 올라가면 그냥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일정 부근 아래서는 기계적으로 매입하겠죠. 그쵸? 그리고 평생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끝판왕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